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작년에 이 치매 유병자는 65세 이상 치매 유병자가 75만 명을 돌파했고요.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2060년에는 330만 명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치매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제는 예방만큼이나 보험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매 간병비를 가장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K사의 다사랑 유니버설 CI 보험 증권 분석까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노후 대비책 중에 필수로 떠오르는 치매 보험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증권 분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적어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이제는 암보다 더 두려운 질병으로 꼽히는 치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박주영 전문가님 통해 확인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최근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죠. 비용도 많이 들고 나와 가족을 모두 힘들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제 지금 들자니 굉장히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안 하자니 너무나 불안한 거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맞춤 설계, 내가 보장을 많이 받는다라기보다는 적정한 보장을 준비하면서 보험료는 슬림하게 하는 이런 좋은 대안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노후에 두려운 질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치매라고 답을 했는데요. 최근 지금까지 쭉 암과 뇌혈관, 심혈관, 즉 우리가 흔하게 가장 발병률이 높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3대 질환을 부동의 1, 2, 3위로 꼽고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치매가 단연 1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장수로 인한 이런 보장이 필요해서 치매가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모두 다 두려워하는 질병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치매, 어떤 보장들을 알고 있고 또 어떤 치매를 들어보셨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치매 중에 하나가요.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보통 71.3%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알츠하이머는요, 노화와 퇴행성이죠. 노화와 퇴행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이가 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면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노화와 퇴행인데요. 이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입니다. 이게 바로 71.3%이고요. 기타 나머지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혈관성 치매죠. 40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뇌출혈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걸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치매가 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파킨슨병 치매가 있습니다. 파킨슨 자체가 치매는 아닌데요.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근육이 마비되면서 심한 떨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파킨슨인데 이 병이 지속되면 결국은 치매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이 파킨슨 이런 부분에 대한 치매가 굉장히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는 시대에서 두렵게 생각하는 질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아직 건강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과연 치매 통계를 봤었을 때 발병률이 어느 나이 때 가장 많은가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조기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6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면서 치매 발병률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대보다는요, 점점점 70대, 80대 갈수록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0대에서는 35.6%를 나타내고 있고요. 80대에도 42.8%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론은 60대 이후부터 70대, 80대 내가 건강할 수도 있지만 통계를 보니 70세 이후에서 90세 사이에 치매가 많이 발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90대 이상에서는 왜 10%로 떨어졌을까? 궁금하시죠? 그러면요. 70대나 이때부터 치매가 발병해서 치매를 간병하다가 이때는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됐을 때는요. 당연히 발병률 통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장수 시대에 70대부터 90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치매 발병률을 보인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병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비용을 쓰기 때문에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알아두면 좋겠죠. 월 평균 공동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었을 경우에는요. 약 월 75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죠. 그리고 물론 기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 간병을 사용했었을 경우는요. 평균 월 180만 원인데 대부분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 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평균으로요. 월 180만 원씩을 지출해야 되는 그리고 기약이 없다는 거죠. 완치가 없기 때문에 평생토록 이거를 살아있는 동안 내내 비용을 지출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20, 30대 월급이 150 정도에서 300만 원대 사이인데 절반 이상을 이런 치매 비용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노후가 좀 암울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고스란히 내 자녀가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된 입장이라면 자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매보험을 준비하지 않고 치매 간병비를 준비하지 않았을 때 어떤 가족 간의 결과가 생길까요? 자, 30대에서 50대가 지금 굉장히 건강하면서 나는 치매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가족 유전적으로 치매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30대에서 50대가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가 되겠죠. 내가 지금 치매보험을 준비해서 나중에 이거를 준비했다면은 미래에 대한 내가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한 부모님을 위한 준비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을 위해서 치매보험을 가입했었을 때 물론 부모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 또한 나의 부담을 감소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준비함으로써 자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비용이 문제겠죠. 나도 준비해야 되고 부모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비용을 이제 얼만큼 해서 내가 적절하게 이 삶을 유지하면서 지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죠. 치매 환자가 첫 진단을 받고 나서 생존 기간이요. 12.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년 이상을 진단받고도 생존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12년 이상의 간병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이고요. 연평균 진료비를 봤더니 2,057만 원. 매년 통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이 평균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6년 이상을 준비해야 되고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굉장히 보험료도 부담스러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평균치와 이 평균 진료비를 계산했었을 때요. 12.6년을 사는데 10년 정도만 산다고 봤었을 때도 2억 5천이라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간 2천만 원이라고 하죠. 15년간 만약에 생존을 하신다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이거 저축으로 가능하실까요? 절대로 저축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죠. 이렇게 치매가 한번 걸리게 되면
이 정도 비용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참 깝깝할 텐데요. 어떻게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장은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단계별로 보험금이 조금씩 다른데요. 치매는 CDR 척도를 가지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말하는 경도 치매, 아주 가벼운 경증이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돼서 진행이 됐었을 때 중증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가 바로 중증 치매인데요. CDR 1, 2, 3점으로 나눠서 4점, 5점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매했었을 때요. 경도 같은 경우는 진단자금을 300만 원부터 중증도는 500, 그리고 중증일 때는요. 2천만 원을 받게 되는데 물론 경증 치매가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건 보험료를 통해서 맞춤 설계가 가능하신데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맞출 수 있지만 아주 저는 기본만 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도부터 중증까지 가는 과정에서 300, 500, 2천만 원인데요. 최종적으로 중증일 때 2천만 원 진단자금을 받으시고 보험료 납입 면제, 내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은요. 이때부터 매달 생활자금을 100만 원씩 종신토록 받게 되는 이런 치매보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평균이 180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들었는데 100만 원이면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라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본적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매 발병률은 10명 중 1명 정도가 현재 치매라고 하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데 조금 더 간병비를 상세히 보자면요. 평생 간병비라고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100만 원씩을 평생토록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경도부터 중증도, 즉 중증. 시청자님들께서 선택하실 때 나는 경증에다 비중을 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 경증 치매 진단을 뭐 1,000만 원을 받든 3,000만 원을 받든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나는 정말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노후에 기억도 없고 의식이 없었을 때 내 자녀에게 부담 주지 말아야지. 그때를 대비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중증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평생토록 100만 원씩을 주는데 매월 100만 원씩 15년간 했던 1억 8천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0년 정도를 받게 된다 그러면 3억 6천 정도를 받게 되시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사망을 하게 된다 그러면요. 책임준비금이 60%부터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 수령하실 수 있고요. 치매 발병 후에 혹시라도 발병하고 나서 사망을 하시더라도요. 3년 동안 즉 3,600만 원은 확정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진단자금까지 있기 때문에 5,600만 원은 확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험료 궁금하시죠? 1억 8천 또는 3억 6천 이렇게 많은 진단자금과 생활자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데 보험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했는데요. 가입 나이는 30세에서 75세까지 가장 필요한 연령대로 가입을 가능하시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30대 같은 경우는 4만 원이고요.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는 6만 8천 원인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30대가 3만 7천 원. 그리고 50대가 6만 5천 원. 물론 제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 내가 이 정도 돈을 내리는 좀 부담스럽다. 60세나 70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10년, 20년, 30년 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보장을 한 1억 정도로 맞추고 싶어 라고 하시면 반구자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러면 30대 같은 건 2만 원대로 가능하시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은 뭐 18,000원대부터 가입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보장이 필요 없고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보험료를 반으로 줄여서도 맞춤 설계가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해지 환급형과 표준형이 있는데요. 무해지 환급형은 내가 납입하는 동안에 해약만 하지 않으면 그 해약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건으로 30%를 저렴하게 보험료가 설정된 거고요. 표준형은 기존의 보험처럼 그냥 내가 혹시라도 오래 가기가 너무 어렵다. 끝까지 내가 20년이면 20년 납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중도에 해지하게 될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중간에 발생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는요. 90세, 95세. 제가 70세부터
보통 85세 사이에 이때 집중적으로 치매 발병률이 높은데 이때를 보장하기 때문에 90세나 95세 중 선택하시면 가능하시고요. 납입 기간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납입 끝나고 나서 치매가 걸리지 않고 건강해 라고 하신 분들은 해지하셔서 노후자금 쓸 수 있는데요. 2.75%로 복리로 확정적으로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저축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대부분 시청자님께서 문의하시는 게 나는 지금 암 걸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니면 좀 치료받고 있어요. 항암 치료받고 있어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전혀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현재 암 진단을 막 받으셨어도요.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단 5년 이내에 뇌로 인한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 중이시거나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거 외에 어떤 질환도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수 불가하는 것이 딱 이게 있는데요. 알코올성 간질환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성 간질환은 가입하실 수 없고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가입이 조금 어려우십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 모든 질병들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장수시대 앞으로 나와 내 자녀와 내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 치매보험 아주 저렴하게 2, 3만 원대로라도 준비해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박지용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100세 시대 그리고 120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치매 발병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억을 잃게 되는 무서운 치매가 그래서 이제는 노후 대비책 중에 필수 보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치매에 걸리시면 진단비 받으시고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치매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나이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맞춤형으로 준비가 가능해서 큰 부담 없이 치매보험을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은 전화 주시고 전문가와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 보험을 점검받고 싶거나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있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많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김성구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증권 살펴보고 좀 보험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증권 좀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올해 45 정도 되시는 여성분인데요. 예. 한 10여 년 이상 되는 보험을 갖고 유지하고 계시는데 예.
자녀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험료도 좀 부담이 되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예. 너무 오래전에 가입하셨던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보험 내용들을 좀 정확히 좀 알고 싶다 해가지고 문의했던 사항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분들 참 많으실 텐데 한번 증권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보험에 보면 보험의 이름을 보면 이 보험에 어떤 보험인지는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K사, 다사랑, 유니버설, CI 보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예. 그러면 그 앞에 다사랑은 많은 사랑을 잇는 보험이라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여기 이제 유니버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유니버셜 보험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죠. 예. 유니버셜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유납 기능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다가 어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보험료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내가 보험료를 안 내도 이 보험은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보험료를 안 내면은 보험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분이 가입을 하셨을 때는 이 유니버셜 보험은 2년만 지나면 이렇게 예. 자유납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보험료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대개 보면 2개월 정도 안 내면은 실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예. 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으로 인해서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계약자 적립금이 다 소진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어떤 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예. 유니버셜 보시고요. 이제 여기 이제 CI가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하면 CI만 나오면은 이제 진짜 C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은 그러니까요. 생각을 정말 하시잖아요. 돈이 많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CI 보험이 왜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보험을 이렇게 보면 CI도 종신보험의 일종인데요.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내가 굉장히 큰 질병에 걸렸는데 보험금을 하나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예. 죽어야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종신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만약에 그 사망하기 전에 혹시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좀 미리 사망보험을 먼저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미리 좀 나온 게 땡겨서 받는 거네요. 이게 CI 예. 보험입니다. 대신 조건을 거는 거죠. CI 크리티컬 일리스 중대한 질병일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 CI 보험이 나올 때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거 괜찮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 앞에 그 중대한에 붙음으로써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암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이렇게 한 데서 저렇게 한 데서 해가지고 사실 받기가 힘든 내용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장받긴 까다로운 보험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을 하셨을 때는 이 보험이 절대로 나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몸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일단 내리고요. 일단은 지금 고민을 하셨던 게 가입을 하셨던 게 2006년 9월 달이에요. 예. 그리고 보험료가 17만 1,000원을 납입을 하셨으니까 지금 13년 전에 여성분이 17만 1,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적은 돈은 아닙니다. 부담스럽죠.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또 자녀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좀 부담이 돼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지금 여기서 보면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또 이렇게 다 같은 분이고 수익자 부분에서도 여기 이제 사망시 수익자도 정해놨어요. 이게 아마 예. 그 자제분한테 아마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성이 다른 거 보니까 이렇게 수익자를 지정을 해놓는 거는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아주 잘하신 거고요. 예, 꼭 지정을 해놔야 된다는 네네. 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를 한번 보시면은요, 특별 조건부 인수대상 부담부 부여해가지고 자궁 쪽에는 1년, 그다음에 자궁 체부 쪽에는 1년 부담부가 각각 돼 있어요. 예. 자, 이거는 가입을 할 당시에 아마 그쪽에 아마 치료 이력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이시니까 네네네. 이쪽에 좀 질병이 그래서 있으셨나 봐요. 예. 1년 부담부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 미세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보험사에서는요, 제도성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장기 납을 한다거나 또 뭐 건강한 사람이라거나 고액이라든가 이러면은 내는 보험료를 좀 할인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할인해주는 게 있으면 받아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어떠한 질병이 돼가지고 부담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강체 할인은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 건강체 할인은 어떤 경우에 되는지 한번 볼까요? 건강체 할인 같은 경우는 일단 흡연을 안 하시거나 예. 또 혈압도 정상이시고 그다음에 BMI 지수라 해가지고 키하고 몸무게와 어떤 비율을 따져가지고 몸의 신체를 그 지수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건강요건에 맞으면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뭐 그러면 웬만큼 건강하신 분들은 받으실 수 그렇죠. 있겠네요. 웬만하면 예. 거의 다 받을 수 있으신데 BMI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흡연도 안 하시고 혈압도 정상이고 예. BMI 지수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일단은 뭐 괜찮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이 만약에 건강체 할인을 받았다고 하면 회사마다 그 건강체 할인 비율이 약간씩은 다릅니다만 평균 한 5%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이분이 만약에 했다. 예. 지금 그럼 이게 지금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만약 받았다 그럼 1년 부담보 있었잖아요. 그럼 1년만 지났으면 하는데 100만 원 넘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의 뭐 100만 원 정도를 모르고 못 받을 그렇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 이 방송 보시면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나 건강체 할인을 받고 싶으니까 심사를 예. 받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 여태까지 낸 보험료에서도 소급으로 할인해 줄 수 있으니까 예, 반드시 우리 신청해 주시기 시청자분들 바랍니다. 중에서도 이렇게 100만 원씩 좀 이거 아시면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30만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 와, 이분 같은 경우. 예. 굉장히 큰 돈이죠. 네. 그러네요. 예. 그럼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특약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데요. 일단은 주보험이 있고 여러 가지 특약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특약들이 여기서 뭐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한 가지 뭐 주보험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요. 주보험이 7천만 원이 가입돼 있어요. 주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을 하면은 납입하는 건데, 그 보험금이 나가는 건데요. 여기서 보험료가 보면 13만 2천 원이 돼 있습니다. 자, 아까 예. 17만 원 중에 13만 원 정도가 이 주보험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근데 예.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만약에 남성이래 모르지만 여성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 사망을 함으로써의 어떠한 경제적으로 그 문제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남편분이라면 모를까 지금 예. 죽으시거든요, 이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 보장이 주된 기능이니까 그렇죠. 좀 살아가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더 필요하다는 그렇겠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주보험이 어떻게 냈나 봤더니 사망을 하거나 예. 그 동일재해로 해가지고선 그 80%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면 사망보험이 나오는데 이 보험이 우리가 이게 이제 아까 CI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CI 보험은 뭐 50%형이냐 80%형이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걸 보면 여기 보면 2번에 보면 CI 보험 기본 보험이 80% 돼 있잖아요. 그러면 7천만 원에 80%면 5,600만 원을 사망하면은 중대한 CI가 걸리면 5,600만 원 선지급을 해주고요. 예. 나머지 20%는 사망하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그 보시면 그 CI 보험금이 지급할 때랑 지급하지 않을 때 그 보험금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 그러면 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보험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유니버시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감액하고 완납하는 그런 어떠한 내용은 있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사망보험금을 조금 감액을 하면 그 내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봐서 앞으로 보험료를 안 내고 그냥 완납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일반 종신보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건 어떤가요?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납이라고 했잖아요. 예. 2년만 지나면 자유납이 지금은 3년입니다. 그러면 자유납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도 내고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자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예. 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니버셜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3년 지나면 그 자유납 기능을 활용해서 갈 수가 있지만 내가 납입 기간에 보통 40에서 50%를 채운다라고 하면 예. 예를 들어서 10년 납이면 4년에서 5년 또 20년 납이라고 하면 한 10년 전후만 채운다라고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사망할 때까지 지금 보험료를 하나도 안 낸다고 하더라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도 꼭 활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이 종신보험이 일반 종신보험이냐 예.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냐를 잘 보시고요. 일단 현재 내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감액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감액을
한데도 조금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또 완납 처리하는 것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유니버셜 보험과 일반 종신보험의 어떤 그 기능을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보험료도 굉장히 절약을 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네요. 예. 자, 그럼 다음에 보면 일단은 제가 오늘은 사망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또 재해사망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재해사망이 7천만 원인데 한번 보시면은요. 만약에 이분께서 재해로 사망하시거나 80% 후유장애를 발생을 하면 여기서 또 7천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재해로 사망을 하면 일단 주보험에서 7천만 원, 여기서 7천만 원에서 1억 4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 내용들을 보면 참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 배우자님이 이거 가입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성분인데요. 네네네. 예.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또 재장애 연금 특약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예. 보시면은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재해로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80% 후유장애가 될 수도 있고 50% 후유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80% 후유장애가 되면 매년 2,100만 원씩 한 10년간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2억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80% 후유장애가 되면은 거의 사망하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는 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보험에서는 좋은 거는 50% 후유장애가 발생할 때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후유장애라고 하는 거는 합상한 장애우래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팔, 다리, 뭐 여기저기 다쳤을 때요. 합쳐서 예. 50%만 이상이 되면 매년 1,050만 원씩 10년간 집안이니까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예. 이런 거는 참 좋은 특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그 여성 건강 특약을 좀 한번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나운서님 보면 이 여성 건강 특약 딱 보실 때 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여성 건강 특약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여성분들께 좀 뭐 걸릴 수 있는 유방암이라던가 네네. 생식기암이라던가 좀 네네.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보험 아닐까요? 좋은 것 그렇죠. 같은데. 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네. 뇌출혈 급성신경염 있을 때 1,000만 원. 또 5대 장기 이식 조혈맥 할 때 500만 원. 예. 뭐 성인병 할 때 입원할 때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거는 있거든요. 뭐 여성분께 특화된 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생명보험의 어떠한 특약에 대한 담보는요. 앞에 나오는 담보에 대한 이름만 보고서는 절대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뚜껑을 반드시 열어봐야겠네요. 그 예. 특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반드시 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일단은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채 일단 신청을 하시고요. 건강채 신청을 통해서 일단 그 할인을 당한 소급으로 다 적용이 되니까요. 환급받아서 좀 가정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절약된 어떠한 그 보험료로 일단 이 보험은 특약이 다 80세 만기거든요. 그런 특약의 80세 만기 중에서도 진단비 같은 경우는 특히 80세까지 좀 보완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2대 진단비 같은 경우는 현재 뇌출혈이랑 급성심박밖에 없으니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좀 보완하신다라고 하면 보험료도 좀 절약을 하시면서 80세 있던 그런 부족한 담보들도 좀 보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김성군 전문가와 함께 K사의 다사랑 유니버셜 CI 보험 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공부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하신다면은요, 어려운 상황일 때에도 보장은 받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능, 여러분들도 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라면 대부분 있는 이 건강채 할인도 잘만 이용을 하신다면은 이 증권 보내주신 분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뭐 100만 원씩 한번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도 증권 안에 내가 가진 이 보험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알고 잘 활용하시는 현명한 시청자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도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또 상세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주시면 1:1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꼼꼼하게 도움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시고 계신데 한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자,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니, 우리 언니가 예. 6개월 전쯤에 그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예. 네, 그래서 뭐 진단
수술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는 보험금을 한 600만 원밖에 못 받았대요. 조금밖에 못 받으셨네요. 네네. 근데 예. 다른 사람들은 막 몇천만 원씩도 받는다는데. 좀 너무 일단은 언니분께서 갑상선암 걸리셔서 너무 깜짝 놀라셨을 네네. 것 같은데 보장이라도 네. 좀 크게 받으면 좋은데 참 네네. 이런 부분 보고 연락을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 것도 얼마인지 지금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네, 연락 너무 잘 주셨습니다. 방송국에 전화드렸어요. 자, 저희가 네.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올해 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8이요. 젊으시네요. 20대 후반이시고요. 네네. 자, 가족력, 갑상선암 이외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여태 그렇게 아픈 사람 없었거든요. 예, 이번 네. 일을 계기로 좀 연락을 네.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험료 월 13만 원 정도 되시는데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괜찮으시고요? 네, 괜찮아요. 네, 더 보장 준비할 그럼- 수 있으면 더 준비해도 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잘 몰라서. 자, 그럼 저희가 좀 잘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성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네.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20대 후반이신 여성분께서 증권 보내주셨네요. 2015년에 2건의 증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DB생명에서는 변액 유니버셜 암 종신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현대해상 퍼펙트 종합보험 모두 25년 납 상품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월 13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언니가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이 보장을 600만 원밖에 못 받는 걸 보고 내 보험도 좀 궁금해지셨다고 하는데요. 이성은 전문가님께서 보험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언니도 아직 젊으실 텐데 갑상선암 네. 진단받고 많이 놀라고 또 힘드셨을 텐데요. 네네. 치료는 지금 잘 받고 계신가요? 네, 지금 약을 네. 주더라고요.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치료받고 있어요. 네, 갑상선암으로 지금 600만 원 정도의 진단비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갑상선암은 특히 가입 연도에 따라서 받으시는 그 보장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비교적 다른 암에 비해서 예견도 좋고 또 치료비는 적게 들고 그렇지만 여성암의 1, 2위라 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는 보험사들이 진단금을 대폭 줄였어요. 네. 네, 일반암의 50%였다가 30%였다가 최근까지는 10% 정도의 진단금밖에 받지 못하시는데요. 네, 근데도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지금 현재는 또 이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거의 일반암과 같은 수준의 보장까지도 또 대폭 그 보장의 크기를 넓혀놓은 상태예요. 예. 네. 네, 그래서 보험도 시대나 그 트렌드에 맞게 중간중간 점검도 하시고 또 그때 필요한 보장이 있다면 보완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님 보내주신 증권을 살펴봤고요. 한번 네.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네. 네, DB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암종신, 그리고 현대해상의 퍼펙트 종합보험 이렇게 두 건 있으세요. 네네. 네, 두 건 다 25년 납에 총 보험료가 한 13만 3천 원 정도 지금 납입 중이시고요. 먼저 DB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암종신은 이름처럼 암과 사망 보장을 하나로 묶어놓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먼저 발생되는 사고에 관해서 그러니까 암이 진단이 먼저 오시면 4천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암 발생 안 하시고 이제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자금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소외감으로 특약이 200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외감이 어떤 것들이 소외감일까를 한번 볼게요. 네. 갑상선암이나 대장전막내암, 또 초기 전립선암, 피부암들이 이제 소외감으로 빠져 있으세요. 그럼 네. 갑상선암 네네. 200밖에 아까 안 되는 관심 거네요? 있으셨던 갑상선암이 여기서는 200만 원 정도 보장밖에 안 되세요. 예. 네. 좋네요. 네,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네. 근데 시청자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 이 계약을 하실 때 혹시 사망자금을 특별히 원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뭐 특별히 원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이게 죽어도 주고 암에 먼저 걸리면 네. 뭐 진단자금도 주고 뭐 이래서 그냥 뭐 괜찮겠다.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한 것 같은데. 네네. 일석이조라고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나 봐요. 네네. 그 말씀도 물론 맞겠지만 네. 지금 특별히 사망보장이 필요한 가장의 위치가 아니시잖아요. 네네. 아직 미혼이시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냥 일반암 진단비를 가져가는 비용보다
사망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싸게 암보험을 가져가시는 셈이세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네, 네. 현대해상 퍼펙트 종합보험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지금 상해 후유장애 3%가 있으세요. 아, 네. 네, 지금 일반 성인 기준으로 최대 1억 정도 한도인데 여기는 2억으로 크게 넣으셨고요. 아, 네. 보험을 조금 잘 아시거나 아니면 네. 보험 방송을 종종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상해 후유장애 3%, 이 숫자가 중요해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3%, 이 부분이 두고두고 나이 들어서 유용하게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제2의 노후 실비라고 할 정도의 유용한 보장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 네, 네, 이 부분이 네. 이제 2억으로 일단 크게 들어가 계시고요. 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아는 지인께서 이제 힐을 신고 걸어가시다가 예. 헛디지셔서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구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발목이 골절되셨는데 핌 삽입 수술을 이제 2차례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상해 후유장애 1억을 가입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얼마 정도 받으셨을 것 같으세요, 보장으로? 글쎄요, 그거 뭐, 그 돈이 나오나요? 네, 상해 후유장애 20%에 해당하셨고요. 아. 그래서 2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아, 진짜 많이 주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이 2억 가입이시라면 4천만 원을 보장 받으시게 되겠죠. 아, 네. 그거 좋은 거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약을 보니까 암 진단비는 아예 아까 암 종신 때문에 놓지를 않으셨고요. 또 실비가 이제 3년 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네. 실비가 2015년 네, 9월 1일자로 변경이 한번 있었거든요. 예.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20%로 비급여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상향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에 가입을 잘 해두신 것 같으세요. 예. 본인 부담금 10%로 3년 네. 갱신 실비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 다 보니까 이대 질환비라든가 또 수술비, 입원비 등 다행히도 모두 비갱신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아, 네. 이 계약은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시청자님 이렇게 가지고 계신 계약을 살펴보았고요. 예.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네. 대장전막내암도 빠져 있고 그리고 남녀 생식기암 이제 전립선암이 네. 아까 빠져 있었던 폭이 좀 좁은 일반 암을 폭 넓은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의 일반 암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요. 예. 지금 또 회사별로 갑상선암 진단비가 최대로 많이 예. 보장의 그 한도를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좀 넉넉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뇌졸중이 65% 정도의 이제 보장 범위라면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네,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100% 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좀 더 넓은 진단비와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받는 2대 질환 수술비,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 수술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놓치면 아까운 질병 후유장애 3%까지 좀 보완을 하셔서요. 아, 네. 네, 아직 만 30세 이전이시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무해지 환급형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어린이 보험이요? 네네 아. 표준형보다 30%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져가시는 보험료보다 추가 부담 없이 네, 네. 그 정도 보험료에서 보장은 더 넓게 그리고 원하시는 진단비는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아, 네네. 예,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아서 보장이 좀 작아졌다가요. 네. 지금은 또 보장이 좀 확대된 상태인데 정말 좋은 타이밍에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일단 DB생명의 암 종신보험 보장이 좀 불리하고요. 이게 사망 보장 위주니까 웬만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자, 비슷한 보험료도 어린이 보험 지금 가입이 가능하세요. 만 30세까지 지금 가입이 가능한데 이게 뭐 갑상선 암 포함해서 뭐 전반적으로 보장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예시 방금 살짝 드렸잖아요. 네네. 자, 훨씬 시청자분 이렇게 가져가시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방송 끝나고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가 2차 상담 또 도와드릴 거니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자, 63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년 전에 변액연금에 가입을 했고 펀드는 전부 주식형 펀드 4개로 가입되어 있는데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펀드를 변경하는 게 좋을지요? 자, 김성문 전문가님, 이러면 좀 불안해지잖아요.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굉장히 불안하셨을 것 같네요. 예. 더군다나 펀드를 주식형으로만 구성을 하셨다면 원래 이렇게 그 변액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그 적합성 변액 적합성 검사를 하는데 아마 적극형으로는 아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 예. 증권사에서 하는 펀드하고 지금 그 가입하신 변액 그 보험에 대한 펀드 그거는 약간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의 펀드들은요,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아마 최고의 수익률을 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으신 거고요. 지금 가입하셨던 그 변액보험은 아마 연금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장기 상품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전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수익률 마이너스는 당연합니다. 왜냐? 지금 주식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비도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그 펀드 변경, 특히 변액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 예. 펀드를 변경을 할 때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그 펀드, 특히 주식형에 많이 돼 있는 분들은 예. 그 주식이 지금 시향이 안 좋을 때는 펀드 변경을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 많이 싼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 거를 펀드를 변경을 하면 그거를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더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비두시면 일단 싼 거를 더 많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를 10년, 20년 후에 이게 훨씬 더 많이 크게 되고요. 또 우리가 전문용어로 DCA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주식이 내려갈 때는 주식형을 했던 분들은 그냥 내비두시고요. 만약에 이제 많이 올랐을 때는 그때는 펀드 변경을 적절하게 변경을 하는 것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내 펀드가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에 따라서 그 펀드 변경을 하는 것도 좀 다르니까 그럴 때는 꼭 전문가한테 한번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운영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아마 연금보험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길게 봐야 하는 상품이니까 오히려 좀 주식 불안할 때 펀드 변경하지 마시고 조금 더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김성문 전문가님 따로 연결해 드릴게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보죠. 자, 929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어머니께서 77세이신데 혈압약을 오래 드셨습니다. 혈관계열 보장을 받고 싶은데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자, 이성훈 전문가님, 나이도 좀 있으시고 혈압약도 복용 중이신데 이 부분 지금 보장이 가능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세요. 예. 네, 예전에는 뭐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랐겠지만 65세, 70세, 최대한 75세 정도 분들께서만 가입 가능하게 제한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70대 이후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이제 아쉬워하셨었어요. 포기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는 가장 좋은 게 최대 90세까지도 와. 그래서 가입 제한이 거의 없고 가입 연령이 대폭 상향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325라고 하는 간단한 몇 가지 심사 조건만 잘 통과를 하시면 어머님처럼 이제 혈압약을 드셔도 가능하시고요. 당뇨약을 드셔도 가능하세요. 또 문의 주신 것처럼 이제 혈관 질환 계열이 걱정이 되시면 그쪽 진단비와 또 뇌나 신장 쪽 수술비 그것까지도 보장이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실수록 아무래도 상해 관련 보장도 없으시다면 꼼꼼히 보장을 체크해 보시고요. 2-3개 회사 정도를 잘 비교하셔서 저렴한 보험료로 어머님 보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전에는 안 됐는데요. 지금은 이 문이 열려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90세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내가 이분보다 나이가 많아도 가능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방송 끝난 이후에도 도움드릴게요. 023153-2666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